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저는 이제 IMF라는 선교단체에서 92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IMF 간사를 한 26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1992년도부터 사역할 때는 이런 진로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97년도 IMF가 오고 2008년도 금융대란이 오고 난 후부터 이 진로의 문제가 하나의 큰 사역의 영역이 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앙 교육을 하거나 신앙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죠. 저는 가장 큰 거는 이 죄성입니다. 죄성.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과 시기, 질투, 탐욕과 같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역의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역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7,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 만들어진 20년 혹은 30년과 살아가야 될 40년, 50년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나만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잘 빚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하여 길들어진 자아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기가 이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청년의 때. 그리고 이 한 번 정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청년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 자아가 부딪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돌봄이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한 번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기도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인간의 죄성의 문제와 이 연약한 기질과 습관의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의 전 에너지를 쏟아도 될똥말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사역의 영역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삶의 주기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삶의 주기에 따른 어려움은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큰 사역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다가 조금 전에 말했는 것처럼 금융대란과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급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변하면서 이러한 진로의 문제도 사역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면 또 결혼이라는 문제가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저희 나이들 정도 50이 되면 명예퇴직이라는 것도 또 엄청난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총 7개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아는 단계죠.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것 중에 특별히 자기의 강점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강점을 갖고 비전을 만들어야 되죠.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전을 만드는 단계가 별로 없어요. 이제 비전이 만들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이 비전이 더 확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취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영업의 영역으로 간다. 아니면 뭐 관리직으로 간다. 아니면 교육이나 생산 관리직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그 분야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인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7단계 정도가 있는데 이 단계를 홀로 가라라고 얘기하면 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오는 정서가 정말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되지 않는데 내가 이 취업까지 그리고 이 취업의 문제까지 전문가가 되어야 되나라는 대단히 이렇게 압박감이 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전문가가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국가에서 그 전문가들에게 돈을 줘서 청년들의 상담을 하면 어때 상담료를 줄 수 있을 만큼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역자들은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동행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프 코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나서 단순하게 신앙의 정서적인 나눔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존재로서 사역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거든. 만나면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의 이야기, 어려움의 이야기, 힘듦의 이야기를 그냥 쭉 이야기할 수만 있어도 청년 사역자로서의 사명은 거의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존재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내가 약해도 누구를 만나서 괜찮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역자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에게 가도 어때? 취업이 되지 않는 나 모습을 받아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거절감이 있고요. 세상 어디에 가도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 사역자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아도 정말 그러와 만나서 밥을 먹고 나눔을 하는 것만 해도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하셨던 걸 보면 주로 어때? 거절당한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것만 해도 어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사역자가 이런 포럼을 할 때마다 너무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청년사역자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냥 정서적인 위로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와 만나서 삶이 컨설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이런 삶의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의 컨설팅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간사님, 목사님 저 취직 안 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근거가 있습니다. 취직을 안 되는 근거를 대는데요. 진짜 근거 있습니다. 저는 지방되고요. 저희 집은 이제 이렇고요. 뭐 영어가 안 되고요. 자격증은 부족하고요. 정말 근거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되어지는 그 부정적인 자성예언이라 그러죠. 그 부정적인 자성예언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역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이 친구가 이준원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승엽 선수하고 야구를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동계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거의 무너진 것처럼 살다가 대강 이렇게 그리고 전문대를 나와서 대강 이렇게 살다가 32살에 저를 만난 거예요. 청년부에서. 그때 만났을 때 이 친구는 교회 일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친구가 개인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에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막 즐기고 있으면 이 친구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사회복지사나 혹은 복지목회와 같은 그런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 친구와 제가 이제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야구는 하지 못하지만 운동을 갖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하고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대부분 믿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그림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너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은 주셨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나는 긍휼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강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잘 트레이닝하면 전문성이 됩니다. 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잘 트레이닝하면 전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가 쉽게 말하면 말빨이죠. 말빨이 세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트레이닝하면 거기 주로 어떤 영업이나 교육 전문가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NCS라는 게 그런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게 크게 이 네 가지 판을 갖고 주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개발하여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하게 된 것, 그건 진학이나 진로가 되는 거예요. 약점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개발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은 것, 그건 취미나 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일 아트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하고 싶은 게 진짜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에게 얘기했어요. 주영아, 그럼 그 이제 네일 아트를 갖고 네일 아트나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실내 건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래? 그러니까 아니 아빠, 이거는 내 그냥 취미나 봉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약점 있죠. 네일 아트가 취미나 봉사가 있다가 강이 된다는 말은 노동이 된다는 뜻이. 그리고 아주 엑셀런트해야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분화 작업이라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쭉 얘기를 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분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거 너무 좋은데 그걸 갖고 너가 어때? 이렇게 진학이나 진로나 직장을 갖고 싶어? 아니나 취미나 봉사를 하고 싶어? 이걸 분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계점인데 한계점은 나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력자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점은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사울도 교만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무너지죠. 그다음 다윗도 정욕 때문에 무너지죠. 다시 말하면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죄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만큼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데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약한 기질과 습관이 기질이 그렇습니다. 기질이 한쪽 면은 장점이 되지만 또 한쪽 면은 뭐냐면 단점이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다혈질이죠. 그러니까 낯서기를 좋아하고 주도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는 직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연약한 기질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이 요 판을 좀 갖고 있으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너가 강점인데 살리면 좋겠어. 그거는 네 취미나 봉사라면 어떨까? 이거는 너의 연약함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과 관련돼서 진로 상담을 했던 실제가 있거든.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께, 우리 학복회 간사님께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드렸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보시면 진로 상담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면 이제 쭉 이렇게 아버지 계시지 어머니 계시지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찾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93학번인데 이제 제가 처음 사회갈 때 만났던 친구죠. 이제 유경상 교수죠. 지금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주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손바닥 기독교 세계관 생각이죠. 이 친구의 강점은 생각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 가치를 갖고 이제 손가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서 스스로 어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경상 교수님입니다. 네, 보면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멘토를 연결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큰 교회 청년부나 작은 교회 청년부나 그 파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사역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이미 청년들이 가야 될 그 길에 이미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20명, 30명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만나야 될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연결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의 강점이 뭔지, 그죠?
이 강점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은 주로 거기에 하고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윤혜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제 이제 멘토예요. 제가 이렇게 IT 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이제 투마일즈라고 둘이 가면 멀리 갑니다.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라라는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주로 멘토링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사역자들은 이 영역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교회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건데 이 자기소개서가 뭐냐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을 보고 싶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대일수록 학벌이나 스펙이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싶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려는 그 직장에서 뽑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인재상. 예를 들면 원자력 이렇게 연구소나 이런 데는 보면 팀워크나 열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글로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글로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한 인재를 뽑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글로벌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나는 문제 해결 능력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가려는 것과 매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직장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실과 정직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성실하다, 정직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럼 한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4년 동안 꾸준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저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큐티예요, 큐티. 큐티죠. 근데 콰이어 타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친구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태백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눈에 보였던 것은 흑백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흑백의 세상에 컬러풀한 세상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줬던 분은 학원에 있는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갔습니다. 내 눈에 비쳤던 인도는 제 어린 시절의 고향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컬러풀한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마케팅 학과에 나왔던 친구가 마케팅 학과에 자기 원서를 쓰면서 썼던 자기소개서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경험들과 자기가 가려는 그 회사의 인재상을 이렇게 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선교 여행을 갔더라면 조금은 방향 있는 선교 여행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 친구의 강점과 자기가 가려는 그 회사와 회사에서 원하는 그 3가지를 맞추거든요. 3가지가 있는지를 보고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진로 활동에 좀 참여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깥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에도 저희 IBF 간사 출신이 이렇게 대구시 청년정책과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보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너 이번에 여기 가봐. 너 여기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뭐 거의 회비도 없지만은 오히려 가면 돈을 줍니다. 훈련을 받으면 오히려 20만 원, 30만 원 주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가보자 그러고 가능하면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이런 데 가서 나도 배우고 청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만남의 공간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공간 창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이나 성전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만나지 않고 주로 갈릴리 바다나 혹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갔던 것처럼 너와 내가 만나는 만남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세상을 바꾸는 청년 창업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 있으면 저는 여기 갑니다. 이렇게. 가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청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때?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도 알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얘기도 듣게 되고 또 저도 얘기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청년들만 다 오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프가 끝나고 나면 저와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부는 이렇게 해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전도의 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뭐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자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할 때 저도 가보고 또 이런 데 가면 막 선물도 많이 줍니다. 선물도 많이 줘요. 심지어는 돈도 주고 그러거든. 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밥도 뭐 아주 비싸고 좋은 거 줍니다. 요즘은. 네. 이런데 이제 사역자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청년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저와 함께 사역 이제 하는 우리 박영 교수님이 있는데 ING 캠퍼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ING라는 거는 콜링, 튜닝, 워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내 인생을 잘 튜닝해서 걸어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IBF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돈이 안 드는 교회 개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두 가지죠. 이제 건물에 돈이 안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저희들이 이제 1층은 레스토랑하고 2층은 스타디 카페, 3층은 강의실, 4층 소그릇방 이제 이런 이제 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평일날은 청년꿈 대한대학이 돌아가고 주일날은 저희 교회가 쓰는 뭐 이런 형태의 개척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은 자기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 발견.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40분 정도 하고 마음의 에너지와 언사와 재능과 기질과 습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 10여 명들과 함께 마음의 에너지 찾는 법, 홀랜더를 갖고 언사와 재능을 갖고 이제 비전 찾는 법, 기질을 갖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 4시간이나 6시간 혹은 8시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역자가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비전을 트레이닝해야 되거든. 그래서 최소한 파워포인트 20장을 갖고 자기 꿈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요거는 8주 동안 하는 겁니다. 8주. 일주일에 2시간씩 8주 동안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끝나면 파워포인트 20장을 갖고 꿈을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청년을 키우는 게 아니고 청년을 중심으로 사역자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고 트레이너도 필요하고 직장 경험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파워포인트 20장을 갖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되면 엄마 아빠들이나 친구들 불러놓고 자기 꿈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정도가 돼야 청년들이 꿈이 현실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총 이제 여기 때 12주 동안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간사님께 파일을 드리면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간 도서관입니다. 인간 도서관. 그래서 건강한 정말 청년들 돕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근데 큰 교회는 주로 어떠냐면 이거를 자기 교회 자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 도서관처럼 인공위성처럼 우리가 인간 도서관을 만들자
해서 이제 이 비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같이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사고자 이 세상에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사고자 이 세상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심지어는 어때? 형, 누나, 언니, 동생이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청년이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역자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만의 영역이 있는 거 있고 또 사역자가 자 링크적인 역할을 잘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구는 이제 도심 재생을 하는 한 교수님의 페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사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빨리 부흥을 시키는 방법은 한 사람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꼈는데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곁에 최소한 5명이나 10명은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교회가 또 좀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있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제일 빨리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또 교회도 제일 빨리 세워지는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모임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